울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연식 제한 조건을 폐지하고 통학 차량 외 일반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지정 울산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가 울산 거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나이 생활 수칙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서 알레르기 예방, 관리를 위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000건을 넘었고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 10명 중 7명은 아동의 친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미취학 아동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령별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차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인 아동 돌봄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지급됐던 1차 아동 돌봄 쿠폰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스포츠, 문화, 유아돌봄 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원 복합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11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 집에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세계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미술, 영어, 과학, 운동, 요리 등 6개 과목으로 구성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립교사로 이루어진 원격 수업 놀이 지원단을 구성하고 가정놀이 활동안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립교원 26명으로 구성한 놀이 지원단이 매월 4개에서 8개 종류의 원격 수업 가정놀이 활동안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10월 중순까지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행복 유치원 사업을 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유아의 건강, 안전과 관련해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게임문화재단, LGU+, NHN과 함께 시립 아동 양육시설인 꿈나무 마을 아동을 위해 노트북 60대, 스마트패드 171대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설 입소 아동들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기부 의사를 밝힌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기부 금품은 1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는 보육 전문가 17명이 참석했고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보육정책,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북구 장량동에 공립단설유치원을 건립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용인원은 만 3세에서 5세 미만 아동으로 정원 200명, 총 11학급 규모로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효자동 서곡지구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숲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도록 해 정서, 신체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성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원의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현장 소통을 위해 놀이 중심 교육 웹진 놀이뷰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뷰는 전문가 칼럼, 교육 실천 사례, 공감과 존중의 교육 현장 이야기, 설문과 통계로 알아보는 교육 현장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가 출생 가정에 지원하는 10만 원 상당의 출생 축하용품을 내년에는 95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생 축하용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구하기 어려운 비접촉 아기 체온계부터 수유 쿠션, 아기띠, 콧물 흡입기, 칫솔 살균기, 아기 보행기, 이유식 용품 세트 등 필요한 육아 용품들입니다. 신청은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일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남양유업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랜선 임신 육아 교실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두근두근 랜선 임신 육아 교실에서는 인천 중부소방서 119 재난대책과 구급팀 권은정 대원이 출연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 분석 및 직장맘 지원센터 발전 방안 모색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을 받은 워킹맘의 31%는 근로계약, 임금, 부당정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워킹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중 43%는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제천시가 셋째아 출산 축하금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우선 2022년까지 출산 축하금을 한시적으로 파격 인상하고 이 기간 인구 증가 효과를 분석한 뒤 시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이 태아 시기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노출과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임신 초기와 중기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노출이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돌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각 군구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소외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